오늘의 실거래 5월 7일 부산에서 실거래 등록된 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4월에 거래된 건들하고 5월에 거래된 건들하고 두 개 결과를 같이 가져왔고, 먼저 4월에 거래된 국평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건들 보게 되면, 오늘 신고된 건들 중에서 최고가는 해운대 자이 1차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시세대로 한 11억 넘게 이렇게 국평이 거래가 됐고, 그 다음에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, 대연 혁신도 4월 거래가 오늘 기록이 됐거든요. 그래서 금액이 10억 7천입니다. 남구시장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시세를 한 번씩 봐주는 게 좋거든요. 특히 최근 2, 3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, 조금 있다가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, 보통 대연 혁신 이렇게 줄여 부르죠.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, 눈에 띄는 거래가 뭐냐면 해운대 동백두산 위브 더 제니스입니다. 4월 거래가 4월 22일에 거래가 됐는데 오늘 신고가 됐고, 거래 금액이 한 9억 3천 정도 돼요.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46층 건물인가 그런데 주상복합이거든요. 42층가 굉장히 높은 층이긴 하죠. 아마 좋은 층일 것 같은데 9억 3천에 거래가 됐고, 그 다음 5월 달에도, 이번 달에도 5월 2일 4일 날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. 금액은 9억 8천, 고층은 9억 8천, 저층은 8억 천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.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래가 자주 뜨는 편은 아니거든요. 어쨌든 오늘 이게 세 건이 한꺼번에 떴기 때문에 해운대 동백 두산이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실거래된 건들 간단하게 몇 개 살펴보면, 4월 거래 중에 레미안 포레스티지 1단지네요. 온천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축 아파트로 바뀐 곳이죠. 여기도 8억 후반대 자리 잡는 모습이고, 며칠 전에 그 센텀동은 1차도 봤었는데 센텀동은 2차도 보니까 8억대가 넘어서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많이 찍힌 모습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5월 거래를 놓고 보시면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가 지금 실거래 가격이 하나가 등록이 됐고, 그 다음에 연영 라인에서 대장 아파트죠. 연산롯데 골드퍼레가 얼마 전에 저희가 연영 라인 한번 시세가 정리했었었는데, 여튼 5월 1일에 7억 8천 정도 구평이 거래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네요. 저기 사하구 쪽에서 대장 아파트가 지금 힐스테이트 4역이거든요. 머지않아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, 또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개정 후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아마 주도 아파트는 조금 변경이 되겠지만 여전히 뭐 좋은 입지로서 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, 국평이 지금 6억을 훌쩍 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신고된 거래건들 중에서 국평 중심으로 좀 각 달에 고가 거래만 10개씩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, 대연 혁신이랑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 시세가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 더 제니스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점으로 기록된 건들이 전부 다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프 우측을 보시면 여기 색이 칠해진 3개의 점이 있거든요. 이 건들이 오늘 신고된 건들입니다. 그래서 층이 낮은 경우에는 13층 같은 경우에는 8억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, 그 다음에 40층이 넘어가는 거래들은 지금 9억 중후반 이 정도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전반적인 시세를 놓고 보면 최근 2, 3년 동안 큰 틀에 변화는 없이 비슷한 모습이에요. 물론 작년에 이제 10억 넘는 거래가 하나 있었고, 그 다음에 9억에서 10억 사이에 상반거래가 빈도수가 많아서 시장이 따라가는 모습이긴 한데,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확연하게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, 그래도 약간의 오르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동백두산 위치를 놓고 보시면 여기에 있는 위치한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동백역에서 나오게 되면 멀지 않게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고, 또 도보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여기 해운대 백사장 쪽도 멀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왼쪽에 보시면 마리나 재건축 지역도 멀지 않은 지역이고, 아파트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치는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. 혹시나 부동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위치를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 위치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. 단지 조금 아쉬움이라면 초등학교가 아마 해강초등학교 배정일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배정이 조금 멀죠.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억 정도 되는 시세면 상당히 부산에서는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볼 아파트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죠. 대연 혁신이라고 저희가 주로 많이 부르죠. 이름이 길다 보니까. 그러니까 대연 혁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대연 혁신은 시기를 좀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. 입주하고 나서 실거래 가격이 찍히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세를 쭉 이렇게 그려봤어요.
20년, 21년 유동성 장일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때 당시에 11억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국평들이 실거래 가격이 찍혔습니다. 23년 저점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시세를 보시면 오르는 모습이 잘 보이죠. 앞서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최근 2, 3년의 어떤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런 그래프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연혁신이 34평이 1000세대가 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되게 많아요.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신고된 거래는 4월 15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신고가 됐습니다. 바로 신고한 건 아니지만 뭐 30일 넘기진 않았으니까 문제는 없는 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금액은 10억 7,500입니다. 그래서 표시된 이 거래거든요. 맨 끝에 가장 위에 가장 오른쪽에는 이 거래인데 시세가 쭉 올라가듯이 이 아파트의 시세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 최근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통계값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보시면 평균 가격하고 거래 건수예요. 예를 들면 23년 저희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에 73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. 이때가 부산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1000세대 조금 넘는다 그랬거든요. 국평이 대연이 혁신 모든 타입을 다 합했을 때 73건 정도 되면 거래 회전율이 7% 이래 넘어가는 7% 정도 될 것 같은데 7% 정도면 사실 좋지 않았던 시장에서도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고 보셔야 되고 여튼 2024년에 시세가 평균값이 한 4천 정도 이렇게 오릅니다. 그랬던 게 25년 됐을 때 또 한 8천 정도 오르고 또 최근에 뭐 한 1억 정도 올라가지고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입지가 좋은 기축 아파트가 또 학군지를 중심으로 한 선호하는 기축 아파트가 얼마나 가격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대현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현혁신은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. 제가 이번 주인가요? 대현혁신이랑 대현 SK뷰 힐스랑 대현 롯데 레전드랑 남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는 조금 이따 더 볼 거고 어쨌든 대현혁신은 경성대역 부경대역 여기를 이용하기도 불편하지 않고 또 이쪽에 있는 상권도 또 이용할 때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남천동 학원가 이쪽 이용도 용이하고 또 자체 내 학원가도 좀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. 그런 면들이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연동 2호선 라인 시세 대장아파트 3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.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대연혁신입니다. 오늘 살펴본 아파트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며칠 전에 살펴봤던 대연 SK입니다. 그 다음에 초록색이 어떤 아파트냐면 대연 롯데 레전드입니다. 그래서 2호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반적인 시세가 조금씩 내려가는 게 보이죠. 2020년, 뭐 19년, 20년 이런 시기를 놓고 보면 이제 대연 롯데 레전드가 대연 SK랑 대연 혁신보다는 높은 경우는 잘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상당히 잘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대연 롯데 레전드가 두 개 아파트보다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죠. 또 한편으로는 대연 SK뷰 힐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연 혁신하고 좀 비슷한가?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. 최고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아파트들이 신축의 파워를 조금씩 잃어갈 때쯤이 되면 결국 입지별로 시세가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지금 여기에서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세계 아파트가 23년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쫙 밀고 올라가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. 그래서 오를 때 같이 오르는 모습에서는 어느 아파트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없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위치에 따라서 나뉘는 모습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거래가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아마 이 세 개 아파트의 거래가 수백 건이 될 거거든요. 다 합하면. 근데 이 수백 건의 거래가 이렇게까지 정렬이 돼 있다는 말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부산에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가격 배열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다 보면 부산의 전체적인 시장 분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해운대 동백두산 이브 더 제니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2026년 5월 9일 돌아온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 날 제가 캔버스에서 임장 강의를 진행합니다. 이번에는 동래구 사직동에서 온천동 거쳐서 명륜동까지
이 지역을 쭉 둘러볼 거고요. 신축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, 또 재개발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, 재건축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. 강의 신청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이용하셔서 캔부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,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움직일 계획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해수라인만큼이나 가격 시세가 높은 이 내륙라인 주요 아파트들, 주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.